여러분, 한국의 영웅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정말 많죠. 그런데 그 모든 영웅들의 원조, 한국 최초의 슈퍼히어로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홍길동이죠. 오늘 다룰 이야기는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시대의 불의에 맞서 싸운 한 남자의 외침이자 모두가 꿈꿨던 이상적인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질문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한 나라를 구한 정말 위대한 영웅이 있는데 정작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상만 해도 정말 가슴 아프죠? 바로 이 질문이 홍길동이라는 인물이 평생 짊어져야 했던 모든 고통과 갈등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입니다. 족쇄를 차고 태어난 전제. 정말 모든 걸 가졌지만 태생부터 거대한 족쇄를 차고 태어난 한 천재의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그가 태어났고 또 어떤 슬픈 운명을 타고났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홍길동의 모든 비극은요, 사실 이 한 단어, 서자에서 시작돼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는 분명히 양반인데 어머니가 첩이나 종인 경우에 그 아들을 서자라고 불렀거든요. 이게 정말 평생을 따라다니는 족쇄 같은 거였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뛰어나도 이 사회는 절대로 그를 제대로 된 사람으로 인정해주지 않았던 거죠. 보세요. 이 모순이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한쪽에는 천재적인 머리에 심지어 호랑이도 때려잡을 힘을 가진 영웅의 잠재력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 현실은 어때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말 그대로 새장 속에 갇힌 죄수 신세인 거죠. 우리가 이걸 사자성어로 호부호영의 한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정말 어린 길동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결국에는 가족마저 그의 비범함을 두려워해서 그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를 죽이려는 암살 시도까지 벌어지죠. 이게 바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억압받는 희생자로 살 수는 없겠다. 내 운명은 내가 직접 개척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집을 뛰쳐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집을 떠난 길동.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 장, 대의를 품은 무법자에서는요, 그가 어떻게 핍박받는 희생자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로 거듭나는지 바로 그 유명한 활빈당의 탄생을 지켜보겠습니다. 길동이 세상을 떠돌다가 우연히 도적들의 소굴에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다들 아시는 장면이죠. 엄청나게 큰 바위를 번쩍 들어 올리면서 자기 힘을 딱 증명해 보입니다. 당연히 그 자리에서 바로 우두머리가 되죠. 하지만 길동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을 그냥 평범한 도적대로 놔두지 않은 거죠. 길동은 이 무리에게 아주 멋진 이름과 새로운 목표를 줍니다. 그게 바로 활빈당이에요. 가난한 백성을 살리는 무리라는 뜻인데 정말 멋지지 않나요? 우리는 그냥 도둑질하는 게 아니다. 부패한 관리들의 재산만 털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거다. 이 선언 하나로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썩어빠진 시대에 대한 저항이 된 겁니다. 근데 홍길동이 그냥 힘만 센 의적이었냐? 절대 아니죠. 거의 초능력자, 슈퍼히어로였어요. 둔갑술로 막 모습을 바꾸고 축지법으로 순식간에 수백 리를 달려가고 심지어 날씨까지 조종해서 비바람을 불렀다니까요. 이러니 해인사 보물을 훔치고 함경가명 창고를 터는 건 그에게 식은 죽 묶이었겠죠. 그의 활약은 순식간에 전설이 됐고 누구도 잡을 수 없는 신비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자, 이제 홍길동전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통쾌하고 유명한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명의 영웅, 8개의 악몽. 어떻게 단 한 명의 영웅이 조정에게는 8개의 악몽이 되었는지, 나라 전체를 어떻게 가지고 놀았는지 한번 볼까요? 길동의 계획은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스케일이 달라요. 마법으로 자기랑 똑같이 생긴 분신 7을 더 만들어서 전국팔도에 동시에 짠! 하고 나타나게 한 거예요. 이러니까 정부 입장에선 미치고 팔짝 뛰어 노릇이죠. 누가 진짜고 진짜는 또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 관군은 완전히 손을 놓아버린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조정을 완전히 마비 상태가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전국 팔도에서 동시에 홍길동이 나타나서 부패한 관리들을 혼내주고 창고를 털어가는데 이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국가 시스템 자체가 그냥 무력화된 거죠. 말 그대로
단 한 명의 의적이 나라 전체를 멈춰 세워버린 겁니다. 자, 상황이 이쯤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쫓고 쫓기는 관계가 아니게 됐어요. 길동은 이제 그냥 도적이 아니라 왕과 대등한,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존재가 된 거죠. 이제 그가 협상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왕은 어떻게든 그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내죠. 근데 길동은 어때요? 분신술로 가볍게 농락해버립니다. 그럼 왕이 이번엔 길동의 형을 보내서 회유를 시도하죠. 이것도 안 통하니까 길동이 직접 왕 앞에 짠 하고 나타났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려요. 이건 뭐예요? 누가 진짜 힘을 가졌는지 똑똑히 봐라 하고 보여주는 완벽한 힘의 과시였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길동이 내건 마지막 요구 조건. 이게 정말 대담하고 통쾌합니다. 첫째, 왕을 만나게 해달라. 둘째, 자신에게 병조판서, 그러니까 지금의 국방부 자리를 달라. 셋째, 그 직위를 공식적으로 받겠다. 그리고 마지막, 그 직위를 받자마자 조선을 영원히 떠나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을 부정했던 바로 그 시스템으로부터 최고의 인정을 받아낸 뒤에 근데 난 너희들하고 안 놀아 하고 스스로 뻥 차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정말 멋진 한방이죠?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완벽한 세상을 건설하다. 조선에서 사실상 모든 걸 이룬 길동이지만 그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자신을 거부했던 낡은 세상을 떠나서 완벽한 세상을 아예 직접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반역자에서 이상국가의 창시자로 그의 마지막 변신을 함께 보시죠. 그는 혼자 떠나지 않았어요. 자신을 믿고 따르는 3,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거대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넙니다. 그의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신분 때문에 차별받는 일 없는 모두가 평등한 자신만의 유토피아. 그런 세상을 건설할 새로운 땅을 찾는 거였죠. 그리고 마침내 그가 찾아내 세운 이상적인 나라가 바로 율도국입니다. 이 율도국의 원칙들을 보면요. 그가 평생 어떤 고통을 겪었고 무엇을 원했는지 알 수 있어요. 부패한 나라를 정복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모든 신분차별을 없앤 겁니다. 그리고 출신이 아니라 오직 재능만으로 관리를 뽑았죠. 모두가 평화롭고 풍요로운 나라. 이게 바로 그가 평생을 바쳐 꿈꿔온 세상이었고 그의 기나긴 여정의 최종 목적지였던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홍길동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존 질서를 무너뜨린 반역자일까요? 아니면 낡은 세상을 부수고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한 창시자일까요? 이건 정말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